그날 아침 히드로 공항은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를 향해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의 흐름은 마치 끝없는 강물처럼 이어졌고, 바깥 하늘이 흐린 회색빛을 띠며 영국 특유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공항 내부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인파 속에서 손흥민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여유롭게 움직였다.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는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축구, 스타다운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발걸음은 국내선 출발 구역에 반짝이는 타일 바닥 위에 일정한 리듬을 남기며 울려 퍼졌다. 이곳은 런던에서 영국 내 다른 도시로 향하는 단거리 항공편이 자주 운항되는 곳이었다. 가끔 그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나 존경심이 담긴 눈빛을 감지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과시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 인파 속에는 루시라는 한 영국인 소녀도 있었다. 그녀는 활기찬 인상을 주는 높이 묶은 머리와 토트넘 호스퍼 로고가 새겨진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탑승권을 확인하려고 체크인 카운터로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휴대폰으로 몇 장의 체크인 사진을 찍고 있었다. 루시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탄 비행기에 손흥민이 함께할 기회가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가 공항 대기실에 막 도착했을 때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을 본 듯했지만 그것이 정말 손흥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다가오는 토트넘 경기의 기대감 때문인지 그녀의 상상일 수도 있었다. 그때 루시 옆을 한 중년 남성이 지나갔다. 그의 이름은 앙투안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단정하지만 과하지 않은 정장 차림에 얇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앙투안은 맨체스터에서의 짧은 출장 동안 계약 협상을 할 계획이었다. 이미 체크인을 마친 그는 라운지에서 잠시 서류를 검토하고 싶었다. 그는 축구에 큰 관심이 없었고 공항에 유명한 선수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은 주변 승객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근처의 중고등학생 무리가 작은 소리로 손흥민이 공항에 있다는 소문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편 공항 직원 구역에서는 에밀리라는 승무원이 등장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에 단정한 승무원 유니폼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날 항공편 승객 명단과 일정이 적힌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에밀리는 항상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때때로 너무 엄격한 태도로 인해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오늘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 많고 VIP 고객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명단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몇몇 유명 인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점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시각 손흥민은 신속한 보안 검색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섰다. 예상과 달리 그를 둘러싼 팬들의 인파나 파파라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번 국내선 비행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운 좋게 관광객이 적은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전광판을 확인한 후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국내선 터미널은 국제선보다 한적했지만 외국인 여행객 몇몇, 아이를 동반한 가족, 그리고 주말 여행을 떠나는 커플들이 곳곳에 보였다. 그는 조용한 한쪽 구석에 빈 좌석에 앉아 작은 여행용 가방을 옆에 두고 팀원이나 매니저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루시도 보안 검사를 마치고 같은 대기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반대편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SNS에 사진을 올리고 맨체스터로 향하는 설렘을 글로 남겼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손흥민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사이 앙투안도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전용 라운지에 입장했다. 그는 짐을 정리한 후 노트를 꺼내 조용히 회의 자료를 검토했다. 문득 그는 같은 라운지에 있던 한 동양인 남성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낯이 익은 듯했지만 축구에 관심이 없는 앙투안은 단순히 세련된 외모를 가진 사업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공항 방송이 울려 퍼지며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의 탑승을 안내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수화물을 챙긴 후 전용 게이트로 이동했다. 방송을 들은 루시는 깜짝 놀라 자신의 탑승권을 확인했지만 일반석 승객이었기에 아직 탑승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SNS를 확인하다가 손흥민이 런던 공항에서 목격됐다는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때 에밀리가 탑승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객들의 신분을 확인하던 그녀는 손흥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주었지만 그가 유명한 선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는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고 탑승권을 스캔한 후 다음 승객을 맞이했다. 앙투안도 차례대로 티켓을 제시한 후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다. 루시는 여전히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있을지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많은 승객이 이동한 탓에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비행기 안에서 손흥민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벨트를 맸다. 한편 루시는 탑승 통로를 지나가다 우연히 비즈니스 클래스 구역에서 손흥민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좌석으로 이동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들이 자리를 잡고 승무원들이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비행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평범한 듯 보였지만 이 짧은 런던 맨체스터 여정은 곧 큰 논란의 중심이 될 운명이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웅궁거리며 곧 이륙할 것임을 알리자 비즈니스석 객실은 아늑하면서도 짧은 런던 맨체스터 비행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손흥민은 안전벨트를 매면서 창문을 살짝 열고 활주로와 깜빡이는 신호등들을 바라보았다. 평온한 순간은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차가운 표정의 승무원 에밀리가 손에 휴대용 스캐너와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후 이미 게이트에서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티켓 검사를 요청했다. 손흥민은 순간 미묘하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차분히 지갑에서 티켓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주변 승객들은 그가 유명인이란 사실을 인지했거나 혹은 에밀리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반석에 있던 루시는 위쪽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려다 우연히 비즈니스석 쪽에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에밀리가 손흥민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검문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의 뒤쪽에 앉아있던 앙투안도 이 장면을 목격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만 티켓을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에밀리의 행동이 불필요한 절차인지 의아했다. 에밀리는 손흥민의 티켓을 스캔한 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마치 오류를 찾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정말 이 티켓을 제대로 구매한 것이 맞습니까? 시스템에 따르면 VIP 승객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에이전트를 통해 이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아마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비즈니스석 티켓이고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거나 항공사 관리자에게 연락해 확인하는 대신 손을 휘젓고는 듣기 싫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좋아요. 다시 확인하겠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투는 다소 거만하게 들렸고 주변 승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았고 몇몇 승객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여성은 여행 블로거인지 기자인지 모를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준비하는 듯 보였으며 출장 중인 듯한 중년 남성은 에밀리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일반석 쪽에서는 루시가 짐 정리를 마쳤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승무원에게 비상구 좌석에 대해 묻는 척하며 비즈니스석 쪽 상황을 살폈다. 그녀는 에밀리가 기내 주방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앙투아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에밀리의 불친절한 태도가 신경 쓰였다. 그는 영국의 유명 항공사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얼마 후 에밀리는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통로에 서서 손흥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당신의 이름은 일반석 명단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오류가 왜 발생한 거죠?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저는 게이트에서 비즈니스석 티켓을 정상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항공사 관리자나 본사 시스템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제 티켓은 탑승할 때 이미 정상적으로 스캔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협조할 생각 없이 비꼬듯 말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석에 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당신이 VIP 승객이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중년 여성 한 명이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젊은 부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 승무원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손흥민은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잠시 앙투안을 바라보았고 앙투안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보였지만 개입하진 않았다. 이때 일반석에 있던 루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에밀리는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당장 자리를 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항 보안을 불러야 합니다. 이륙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기내는 점점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조용히 말했다. 제 티켓은 정상적인 티켓입니다. 저는 여기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에밀리를 더 자극한 듯했다. 그녀는 화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결국 승무원 인터폰을 눌러 누군가를 호출했다. 이제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혹시 비행이 지연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에밀리의 시선이 손흥민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토트넘 핫스퍼 로고가 새겨진 스포츠 재킷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당신이 일반석 승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순간 기내는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다. 에밀리가 단호하게 인터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조여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손흥민에게 집중되었고 비행기 엔진 소리는 점점 강해지며 바닥 아래에서 저음의 으르렁거림처럼 울려 퍼졌다. 이륙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전히 긴장된 표정을 유지한 에밀리는 유니폼의 옷깃을 가볍게 당기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손흥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일어나세요. 순간 객실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마치 작은 말실수나 제스처 하나로도 논쟁이 폭발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시스템 오류라 하더라도 잘못된 좌석에 앉아 있다면 즉시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좌석 착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이 객실의 에어컨 소리와 승무원들의 발걸음 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손흥민은 입술을 가볍게 다물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불쾌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하려 했으나 불필요한 소란을 피하고 싶었다. 특히 이 비행에서 그는 조용히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에밀리의 거친 말투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뒤편에서는 앙투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노트북을 천천히 접어 옆자리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창가 쪽 좌석에서는 중년 여성이 가방끈을 꽉 쥐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이코노미석에 있던 루시는 이 모든 소란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차 커튼 너머로 몸을 살짝 내밀었다. 그녀는 손흥민의 팬이었고 승무원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 짧은 비행에서 이렇게 큰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제 좌석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소피라는 다른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에밀리의 팔을 살짝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다시 한번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객실 매니저에게 문의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승객을 몰아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에밀리는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매서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이건 내 일이고 네가 끼어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계속 버틴다면 이륙이 지연될 거야. 소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주변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객실 뒤쪽에서는 아기를 달래던 젊은 부부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때 루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곧바로 남자 승무원이 나타나 그녀를 가로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손님,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할 겁니다. 루시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자리를 지켰다. 한편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를 본 승객들은 그가 결국 에밀리에게 굴복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에밀리와 눈을 맞추기 위해 일어났을 뿐이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객실 매니저나 보안 담당자를 불러주세요. 제 좌석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에밀리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명단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제는 승객들도 하나둘씩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만하세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말을 한 청년은 아마도 축구팬이거나 최소한 공정한 대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에밀리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소피가 다시 한번 개입하며 손을 들었다. 에밀리, 내가 객실 매니저를 불러올게. 조금만 진정해. 소피는 서둘러 통로를 따라 걸어가며 승객들의 짐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에밀리는 주변 승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함정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더욱 화가 났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비즈니스 클래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마도 객실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이 상황을 진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인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비행기표를 들어보이며 차분히 말했다. 제 표입니다. 이미 코날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에밀리는 표를 보지도 않고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여기서 기다려요. 누가 옳고 그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객실은 숨막히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에밀리와 손흥민이 마주선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의 공기가 점점 답답해졌다. 에밀리의 경고가 점점 날카로운 톤으로 울려 퍼지면서 대부분의 승객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항공기 엔진 소리는 이륙 준비를 마친 듯한 일정한 굉음을 내고 있었지만 조종석에서는 아직 이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아마도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에 대한 신호를 받은 듯했다. 에밀리는 얼굴이 불타오를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승무원으로서의 전문적인 태도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동료들과 협력하거나 고위 관리자를 조기에 호출하여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화를 모두 이 상황에 쏟아붓고 있었다. 소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스템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름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명단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이 구역에 있는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몇 줄 앞에 앉아있던 중년의 영국인 여성은 에밀리의 고함 소리에 얼굴을 찌푸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승무원이 승객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니 믿을 수 없어. 몇몇 승객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이렇게 계속되면 비행기가 연착될 것이고 심지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 승객 몇 명은 논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객실 분위기가 날카롭게 팽팽해진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고 일부는 번역 앱을 켜서 내용을 알아보려 했다. 객실 분리 커튼 근처에 서 있던 루시는 믿을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도발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티켓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루시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에밀리나 항공사가 이 사건을 부인할 경우 그녀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게다가 그녀는 언제라도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존경하는 축구 스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프랑스인 사업가 앙투아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를 뒤로 젖히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항공 여행이 일상인 사람이었지만 이토록 격렬한 승객과 승무원의 대립을 본 적이 없었다.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와서 사태를 정리하지 않았다. 몇몇 승객들은 혹시 기장이나 관리 직원들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안전점검 절차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에밀리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피를 쏘아보며 끼어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소피는 주춤거리다가 객실 앞쪽으로 가서 무정의로 누군가와 급히 연락을 취했다. 그녀가 다급하게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모습을 보아서는 상급자의 개입을 최대한 빨리 요청하는 것 같았다.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던 스코틀랜드인 남성 승객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승무원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는 건 처음 봤어. 마치 개인적인 감정을 승객에게 쏟아붓는 것 같군. 이에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혹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명의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들이 객실 곳곳에서 보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통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 이때 에밀리는 갑자기 수십 개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신과 손흥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이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게 되면 그녀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압박감에 더욱 휩싸여 더욱 강경하게 나갔다.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차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루시는 핸드폰을 더욱 높이 들고 손흥민의 표정을 담으려 했다. 그때 객실 뒤쪽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저도 아까 그분이 게이트에서 티켓을 스캔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왜 잘못 앉았다고 하는 거죠? 이 목소리는 젊은 남성 승객의 것이었다. 그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어 축구 팬으로 보였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손흥민을 도와주려 했지만 에밀리는 즉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는 당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차가운 말투에 젊은 남성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상급자에게 신고하겠다고 중얼거렸다. 잠시 후 소피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소 안도한 얼굴로 에밀리의 귀에 조용히 말했다. 언니, 관리자가 곧 오신대요. 진정하라고 하셨어. 그러나 에밀리는 이를 무시한 채 내부 마이크를 눌렀다. 기장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담당자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에밀리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말했다. 보셨죠? 당신 때문에 다 지연되고 있어요. 손흥민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 순간 객실의 스피커에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상황 확인을 위해 비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에밀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앙투안과 루시를 바라보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생각하고 있었다. 올리버는 비즈니스석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고위 관리자로서의 결단력과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위기감이 감도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에밀리는 여전히 통로를 막고 있었고 마치 그녀만이 유일한 감독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손흥민은 여전히 손에 티켓을 쥔 차에 서 있었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다. 주변 승객들은 루시, 앙투안,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른 스코틀랜드 남성,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까지 모두 올리버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그가 이 난처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올리버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오랜 시간 기내에서 수많은 충돌과 분쟁을 해결하며 길러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에밀리를 힐끗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이 긴장으로 인해 창백해진 것을 포착했다. 에밀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흥민을 흘깃 바라본 뒤 다시 올리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달라고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리버는 서둘러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상황을 정리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에밀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러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그녀의 과격한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루시는 휴대전화를 들어올리며 방금 촬영한 영상을 보여줄 듯한 태도를 취했다. 앙투안도 한 발짝 다가가 설명하려 했으나 올리버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먼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밀리는 즉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올리버에게 내밀며 승객 명단을 가리켰다. 저희 명단에 따르면 이 승객은 비즈니스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좌석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그는 일반석 티켓을 소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손흥민에게 비난의 시선을 던졌다. 그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란까지 피웠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나오자 승객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건의 전말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에밀리가 먼저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는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비행기 안에 있으며 다른 승객들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향해 몸을 돌려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저는 오늘 비행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 올리버입니다. 티켓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저희 시스템과 대조하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내쉬며 마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티켓입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스캔을 마쳤고 비즈니스석 티켓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메일 확인 내역까지 보여줄 준비를 했다. 루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가 직접 봤어요. 게이트 직원이 그의 티켓을 스캔한 걸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올리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에게서 티켓을 받아 에밀리에게 건넸다. 에밀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티켓을 다시 스캔했다.
잠시 후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승무원 소피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사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손흥민 님의 좌석은 EA로 비즈니스석이 맞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객실 내 승객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몇몇은 안도한 듯 박수를 치기도 했다. 올리버는 미묘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보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동기화가 늦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손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가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오히려 승무원이 문제였네요. 승객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우리 항공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올리버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소피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조종실에 연락해서 비행을 몇 분 더 연기하라고 전해. 그 후 올리버는 에밀리를 따로 불러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갔다. 문제는 단순히 데이터 오류가 아닙니다. 승객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예요. 우리 항공사는 승무원들에게 언제나 냉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떨었다. 저는 그가 티켓을 위조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태블릿 데이터가 오류를. 올리버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기술적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태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녀는 올리버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객실 내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올리버는 손흥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말했다.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착륙 후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객실 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창피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비행기는 결국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여우는 여전히 승객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곧 SNS를 통해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올리버는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도달하자 다시 비즈니스석으로 돌아왔다. 얼굴에는 앞서 벌어진 심각한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여파를 처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몇 분 전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면서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는 듯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승객들은 호기심과 불만이 섞인 시선으로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통로 위쪽에 서서 마치 안전점검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자신이 사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키워버렸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올리버가 승무원 관리용 보조 좌석에 앉자마자 뒤쪽에서 여러 승객들의 불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일부는 항공사 측이 에밀리의 행동을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녀가 승무원의 직책을 남용하여 비즈니스석 승객을 모욕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온순한 성격의 승무원 소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역시 올리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긴장했고 에밀리가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더욱 불안해졌다.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던 루시는 비즈니스석의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그녀는 에밀리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 감정적으로 더 과격한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증거 영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압박에는 익숙했지만 말 그대로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창밖으로 회색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맨체스터에서의 훈련과 일정을 떠올렸다.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방금 겪은 불쾌한 경험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때 프랑스인 사업가 앙투안이 공손하게 물었다.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올리버 씨가 저 승무원과 뭔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던데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저 조용히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 탈 없이 비행이 계속되면 좋겠네요. 바로 그 순간 올리버가 자리에서 일어나 에밀리에게 곧장 다가갔다. 그는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에밀리, 우리 둘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오세요. 에밀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는 듯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든 승객들이 그녀의 심각한 서비스 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승객은 속삭이며 말했다.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 비행기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돼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올리버를 따라 비즈니스석의 커튼 뒤쪽 공간으로 갔다. 그곳은 승무원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커튼 뒤의 공간은 비좁았지만 올리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단호한 시선으로 에밀리를 바라보며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당신이 승객을 그렇게 대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요.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올리버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며 동료의 조언도 내 지시도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 상황이 수십 명의 승객들에게 촬영됐고 나 역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말은 마치 커다란 충격처럼 에밀리를 덮쳤고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작게 변명했다. 저는 그냥 규정을 따르려 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표에 있었고 시스템 오류 때문이지. 그 사람이 증명하지 못해서. 올리버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직도 승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나요? 그의 표는 정상이었고 본사에서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 말을 이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없어요. 당신은 승객들에게 불안을 조성했고 항공사의 서비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에밀리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해서. 그러나 올리버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에밀리. 나는 항공사 관리팀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당신은 즉시 해고됩니다. 착륙 후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본사에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세요. 즉시 해고라는 말에 에밀리는 마치 몸이 굳은 듯 멍해졌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눈을 크게 뜬 채 모든 것이 너무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비즈니스석으로 돌아온 올리버는 승객들에게 공식 발표를 했다. 승무원 에밀리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비행은 정상적으로 계속되며 모든 승객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됩니다. 이 발표에 비즈니스석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으며
몇몇 승객은 이게 맞는 결정이다 라고 속삭였다. 손흥민 역시 예상치 못한 결말에 놀랐다. 그는 단순히 사과를 원했을 뿐이었지만 항공사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다. 비행기는 계속 맨체스터를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승객들은 이번 사건이 비행기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마침내 활주로를 떠나 영국의 잿빛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이 비행기에는 단순한 여행을 기대하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방금 벌어진 사건의 여운도 함께 실려 있었다. 고도가 안정되자 엔진 소리는 일정해졌고 몇몇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풀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무원 에밀리가 비행 도중 해고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가며 기내의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아냈다. 손흥민의 팬인 영국인 소녀 루시는 조심스레 이코노미석을 둘러보았다.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리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갈지, 그리고 그것이 항공사와 에밀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루시는 에밀리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연민과 자신의 우상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느끼는 분노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몇 줄의 실시간 중계를 쓰려 했지만 기내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고는 착륙 후에야 공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손흥민이 조용히 헤드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앙투아는 그가 사건 이후 불편한 감정을 애써 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승무원 매니저 올리버는 기내를 돌아다니며 몇몇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 일이 원치 않게 발생한 사건이며 이미 해결되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승객들이 에밀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묻거나 그녀의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각기 다른 반응들 속에서 올리버는 이 일이 착륙 후 엄청난 미디어 폭풍을 일으킬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유명인을 향한 승무원의 무례한 행동은 언제나 언론이 물어뜯기 좋은 화제였기 때문이다. 한편 젊고 소심한 승무원 소피는 비상구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에밀리가 안타깝긴 했지만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적절한 시점에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커지지 않았음을 위안 삼았다. 아직 올리버와 대화를 나눌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후속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내 칸막이 뒤에서는 에밀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의 당혹감과 두려움은 어느새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해고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이제 착륙 후 자신이 전직 승무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언론과 SNS에서 쏟아질 비난을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흥민을 향해 자신이 소리쳤던 순간을 떠올리자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성을 잃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순간적인 분노가 이성을 삼켜버린 듯했다. 이코노미석에서는 루시가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까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는 에밀리의 거친 말투, 손흥민의 차분한 태도, 그리고 강하게 개입한 올리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다. 단순한 휴대폰 촬영이 이렇게 큰 사건의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다시 들어본 에밀리의 고함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고 루시는 소름이 돋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논란에 휘말릴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공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다른 승객들도 영상을 올릴 것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변 승객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군거렸다. 손흥민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상금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도 기내식 서비스라도 더 받는 거 아냐? 라며 농담하는 이도 있었다. 루시는 애써 웃으며 넘겼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키울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다. 비행기는 두꺼운 구름을 지나가며 가끔씩 흔들렸지만 곧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조종실에서는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비행기는 안정적인 속도로 운항 중이며 약 40분 후 맨체스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마치 비행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듯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올리버는 기내 방송을 마친 후 곧바로 지상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공항 관리팀, 항공사 인사팀, 그리고 홍보팀을 포함한 대응팀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기자들과 손흥민의 팬들이 공항에서 몰려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석에서 손흥민은 조용히 눈을 떴다. 옆자리의 앙투안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필요하면 증언해 줄게. 언제든 말해. 손흥민은 감사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앙투안은 어깨를 으쓱였다. 알겠어. 하지만 넌 유명인이잖아. 사람들이 쉽게 잊지 않을걸. 한편 다른 승객들은 이 일이 내일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라며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켜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에밀리의 미래, 항공사의 대처, 손흥민의 반응에 대한 추측이 오갔다. 손흥민은 다시 헤드폰을 착용하고 조용한 발라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착륙 후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축구장에서 누구보다 강인했던 그였지만 때때로 수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는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맨체스터 공항에 착륙하며 짧지만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마무리했다. 착륙할수록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승무원의 반응을 살피며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루시는 휴대폰에 쏟아지는 알림을 확인했다. 친구, 지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계정들까지 그녀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며 링크를 공유하고 놀라움을 표했다. 비록 아직 전파가 약한 구역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영상이 빠르게 SNS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에밀리와 그녀의 즉각적인 해고에 대한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루시는 잠시 일을 뒤로 하고 휴대폰을 정리한 뒤 승무원의 안내를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활주로를 비추는 불빛이 부드러운 황금빛을 띠며 어두운 공항을 밝히고 있었다. 몇몇 승객들은 서둘러 짐을 꺼냈지만 대부분은 퍼스트 클래스 쪽을 힐끔거리며 손흥민과 앙투안이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감한 올리버, 항공사 고위 관리자는 승객들에게 사과하며 한 명 한 명 안내하고 있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맨체스터의 차가운 공기가 객실로 밀려들며 쌀쌀한 기운을 가져왔다. 루시는 승객들과 함께 기내를 나서며 손흥민을 찾았지만 그는 지상직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의 통로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루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마도 항공사와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일부 승객들은 기자가 벌써 도착한 게 아닐까 라며 속삭였고 예상대로 입국장에는 몇몇 현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유명 인사를 찾고 있었다. 루시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항공사 직원이 미스터 손 AMN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주변에는 승객들이 흩어져 있었고 기자들은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문의 중심인 손흥민을 찾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올리버 및 항공사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VIP 라운지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편안한 좌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손흥민이 들어서자 2명의 항공사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태도로 사과했다. 손흥민은 차분히 악수를 받아들이며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고 다만 존중받고 올바르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리버는 이를 듣고 항공사의 홍보 담당자를 바라보며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홍보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일정 조정이나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이 우리 항공사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이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고 앞으로 항공사의 예약 및 승무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저도 누군가가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행동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라며 차분히 의견을 전했다. 한편 루시는 짐을 찾고 난 후 손흥민과 접촉할 방법을 찾고자 지상직 직원에게 문의했다. 그녀는 VIP 라운지 근처에 안내 데스크로 안내받았고 자신이 중요한 영상을 촬영했으며 필요하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녀를 잠시 기다리게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의 보좌관이 직접 그녀를 맞이하며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손흥민은 전보다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올리버와 항공사 관계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루시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입니다. 당시 사건을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올리버와 홍보 담당자는 즉시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루시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는 에밀리의 거친 목소리와 손흥민이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올리버가 개입하는 순간까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홍보 담당자는 영상을 확인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왜곡되거나 편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루시는 어떠한 조작도 없으며 단순히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향해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항공사 측은 루시에게 보안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며 원본 영상을 공유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고 루시는 기꺼이 동의했다. 이후 항공사는 긴급 내부 회의를 열어 해당 승무원의 해고를 공식 발표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리버 또한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며
내부 규정과 직원 교육을 철저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승무원들에게 감정 조절과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한 사람의 커리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승객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루시는 손흥민이 끝까지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짧은 회의가 끝난 후 손흥민과 루시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은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지만 공항 보안팀의 협조 덕분에 손흥민은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 루시 역시 주목받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떴다. 곧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항공사가 신속히 대응했고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이렇게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발생한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온라인에서 이어질 논란과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지도 몰랐다. 영국 언론은 승무원 에밀리가 손흥민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축구 팬뿐만 아니라 항공 서비스에 관심 있는 대중 사이에서도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사건 관련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영국 트위터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로 올라섰고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승무원이 축구 스타와 충돌, 기내에서 즉각 해고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루시가 올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에서 에밀리의 거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며 손흥민은 별다른 과격한 반응 없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유명 축구 선수의 프로다운 태도와 승무원의 무례한 행동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대중은 더욱 분노했고 항공사가 이 사태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해외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이 번역되어 공유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 혹은 차별의 일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항공사 홍보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고위 경영진, 인사팀, 법무팀, 그리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올리버까지 참석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에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손흥민의 티켓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기술적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둘째, 에밀리는 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가. 일부 관리자들은 그녀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오해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을 위협하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데 일치했다. 법무팀 책임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협적이고 무리한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회의에서 올리버는 기내에서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에밀리가 동료들의 조언을 여러 차례 무시하고 상황을 완화하려는 기본 원칙을 어겼음을 강조했다. 그는 에밀리를 기내에서 즉시 해고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지만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들은 최고 경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우리는 투명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값비싼 교훈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을 준비하고 전 직원 서비스 교육을 즉시 시행하십시오. 결정은 즉각적으로 채택되었고 몇 시간 내에 짧지만 강경한 톤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항공사는 티켓 데이터 처리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전직 승무원의 부적절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손흥민과 직접 소통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언론과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항공사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손흥민이 아닌 일반 승객이었더라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항공사 대변인들은 개별적 사건일 뿐이며 수천 명의 직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손흥민은 침착하고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명확한 설명과 개선 약속만을 원했다. 일부 스포츠 언론은 그의 차분한 대응이 에밀리의 감정적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손흥민의 대리인은 SNS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괜찮으며 현재 맨체스터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숙한 태도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전히 에밀리를 비난하며 그녀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 공격했다. 결국 에밀리는 계정을 폐쇄해야 했고 그녀의 가족들까지 기자들과 낯선 사람들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루시는 단순히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려고 영상을 올렸을 뿐이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커진 파장에 부담을 느껴 SNS 접근을 제한했다. 이에 항공사는 추가 회의를 열어 모든 직원들에게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승객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며 일부 보상으로 마일리지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리버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다. 여론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고 해외 축구 팬 커뮤니티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정리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체크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티켓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했다. 항공사가 즉각적인 해고와 공개 사과를 통해 성실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는 항공사의 강경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고 다른 일부는 에밀리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손흥민은 바쁜 훈련 일정을 마친 후 짧게 입장을 밝혔다.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논란 없이 축구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를 향한 호감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한 승객이 찍은 새로운 영상이 유출되었고 에밀리가 VIP가 아니면 뭐 유명하면 다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아시아 선수 차별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이 등장했고 항공사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올리버는 결국 예정된 휴식을 포기하고 기자회견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실제했음을 증명하면서도 항공사가 직원의 잘못을 감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항공사 운영 방식, 위기 관리, 고객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이 일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항공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들의 대응이 향후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받고 있었다. 며칠간 여론이 들끓은 끝에 항공사는 마침내 고객과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운명의 그 비행기에서 시작되었다. 베테랑 승무원이었지만 다혈질이었던 에밀리가 손흥민에게 고함을 질렀고 결국 즉시 해고되었다. 이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실은 값비싼 교훈을 안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항공사는 서비스 업그레이드라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며 승무원뿐만 아니라 지상직 직원, 나아가 관리직까지도 장기 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VIP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하는 의사소통 및 응대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위기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규범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서상의 약속이 아니라 즉각 실행되었다. 채용, 훈련, 내부 감찰 프로세스까지 전면적으로 강화되어 사소한 실수가 대형 위기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항공사는 고객 지원 한라인을 개설하여 비행의 모든 단계에서 직원의 행동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를 포함한 문화 및 서비스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승무원들이 고객 존중, 투명성, 평등한 서비스 제공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도록 지도했다. 여러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공사 대표는 손흥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그의 온화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흥민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이 덕분에 손흥민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부각되었고 그의 선한 성품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항공사는 내부 행사에 손흥민을 초청하여 국제적 고객 및 유명인을 대하는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추후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영국 소녀 루시와도 항공사는 직접 연락을 취해 감사를 전하고 사건 당시 그녀의 경험과 소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스캔들을 조장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고 항공사가 서비스의 허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올리버와 경영진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항공사는 그녀를 젊은 고객층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삼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원했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에게도 항공사는 사과 서한과 함께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반면 해고된 에밀리는 극심한 비난 여론 속에서 SNS 활동을 중단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지만 정확한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사는 이미 법적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직원 회의에서 올리버는 종종 에밀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 한순간의 분노와 편견이 한 개인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망칠 수 있으며 오랜 노력 끝에 쌓아 올린 기업의 명성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승무원들의 고객 응대 태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객을 모욕하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고위 경영진과 주주들은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원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변화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서비스 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서비스 문화 교육 과정을 신속히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여론을 달래는 데 기여했지만 에밀리 사건은 여전히 업계의 대표적인 경고 사례로 남았다. 승무원이 고객을 부적절하게 대했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회자되었다. TV 인터뷰에서 올리버는 이 사건이 업계 전체를 일가운 충격적인 사례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단 한 명의 승무원이 자제력을 잃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하물며 그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축구 선수라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직원들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존중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은 바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올리버와 연락을 유지하며 항공사의 개혁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단지 모든 승객이 유명인이든 아니든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항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입니다. 이 말은 우연히도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의 모토가 되었다. 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은 고객 응대 중 서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손흥민의 교훈을 잊지 말자. 이는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 여파는 항공